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MBC가 이제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참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단 오늘 언론들이 다 이제 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단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제 오늘 열리죠. 네. 서부지법에서 열리는데, 근데 이제 그 구속영장 신청서에 네. 김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1월 15일이었죠. 네.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경호처 직원들한테 뭐 이런 투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에 보면 윤 대통령이 그 김 차장한테 경호처 간부들하고 식사하면서 총을 쏠 수는 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그때 아마 보도가 좀 있었지 보도 않습니까? 나왔었습니다, 보도가 당시에. 좀 있었고 네. 그래서 김 차장이 그때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경호처 간부들이 반대를 해서 네. 전부 다 총기를 전부 다 이제 창고에 넣어뒀다.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체포영장 집행되기 전에 일부 경호원들이 이 총이 담겨져 있는 색 네. 그거를 이제 메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네.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감독님 혹시 그 사진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 경호처 요원들이 총이 든 가방을 갖다가 어깨에 쥐고 이렇게 경호처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글쎄 이게 뭐 좀 더 저희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 경호처 가족부장이 휴대폰에서 상부에 보고하는 게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 이제 1월 15일 그 경호처에 뭐 이게 다 뚫렸잖아요. 네. 다 뚫리고 결국 경찰 그 체포팀이 관저까지 들어가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제 나와서 차를 타고 과천 공수처로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포된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그 한남동 관전에 그 가족 경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가족 경호부.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부는 이제 이 용산하고 한남동 관저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네. 김건희 여사는 주로 이제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 때문에 그 가족 경호부가 그 관저 내에 있답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이른바 이제 극단적인 이제 노여움을 표출을 했다 하는데 총을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 했느냐. 경호처에 실망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쏴버리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김신 가족부장이 부재 중이었대요. 네. 근데 다른 그 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대노를 들으니까 그걸 놀란 그 경호관들이 네. 그 김신 가족부장에게 아. 그거를 일단 전화로 그 유선 보고를 했대요. 네네. 유선 보고를 했는데 근데 지난번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그 김신 가족부장 그 주거지하고 사무실 압수수색하면서 휴대폰 여러 개를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를 포렌식을 해보니까 당시 그 김신 가족부장 부하들이 그 김신 부장에게 여사의 그 극노와 관련해 갖고 보고하는 통화 녹음이 확보가 됐다.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네. 뭐 이게 이제 뭐 좀 더 확인을 거쳐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이게 꽤 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에 직접 육성으로 조선일보 폐간시켜 버리겠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꽤 이제 그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총 이야기가 다시 나와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뭐 물론 이제 아마 이제 체포영장 집행하러 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분노감 그리고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진짜 이 격분하는 분노감 뭐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총이란 거를 영부인이 언급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마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꽤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 이 확인을 더 거쳐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이제 또 이
지금 미칠 영향. 그런데 원래는 이게 지금 김성훈 처장에 대한 지금 영장이 경찰에서 3차례에서 이제 그 요청을 했는데 예, 결국은 검찰이 다 3번이나 했죠.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마 아마 뭐 검찰 뭐 그 서울 고검인가요? 뭐 그거 영장을 칠지 말지 무슨 위원회를 위원회 열어서 했죠. 예, 예. 네. 거기서 쳐야 된다.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 구속영장 청구서 안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청구서에 어떤 청구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가 그걸 보고 이걸 내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재로 일단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정확히 지금 아직 우리가 본 건 아니지만 어쨌건 지금 이런 이 상황이 돼 있다는데. 근데 네. 이게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뭐 요번 주 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요번 주에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근데 윤 대통령이 그 경호처에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마찰 없이 대응하라고 자기는 그렇게 주문했다. 총을 사용해서라도 막아라. 그 경찰이 나를 체포하는 걸 막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고 물리력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을 한 적이 그런 적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계엄의 날에 그 의원들 끄집어내 네. 또 정치인 체포해 이게 아니다라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양태가 비슷하잖아요. 네네. 총기 사용을 하라고 하는 증거가 지금 그 경호처 요원들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건데 예, 어떤 그 정황 증거가.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한 적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구속영장에 들어갔으면 뭐 이제 곧 하루 이틀 만에 이제 구속영장 기각될지 네. 뭐 발부가 될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이런 것도 직접적인 사건의 연관성은 없지만 일정한 또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제부터 MBC가 또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 육군이 시신 수송 가방 영연백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거를 뭐 3,000개를 준비했다. 그래서 계엄에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정말 황당한 보도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영연백이라고 네. 군이 어떤 작전을 나갈 때 이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신을 넣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원래 군에서 기본적으로 매년 이거를 납품받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000개 이거를 이제 납품받는 거였는데 계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MBC가 마치 계엄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고 또 민주당이 그걸 올라타서 아이고. 이거를 뭘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또 가짜 뉴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MBC는 구제불능이에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옥석을 확실히 가려야 됩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진짜 이 요즘은 이 좌파 매체들이 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일단 확인을 해서 이거를 이제 저희들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건 지금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지금 영장 집행 이게 이제 오늘 좀 결론이 나면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또 이 논란들이 꽤 아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